손자가 말하였다. 전쟁의 가장 이상적인 기술은 적의 나라를 온전하게 차지하는 것이다. 적을 파괴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군대를 통째로 포로로 잡는 것이 파괴하는 것보다 낫고, 연대나 분견대, 중대를 통째로 잡는 것이 파괴하는 것보다 낫다. 따라서 모든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탁월함이 아니다. 최고의 탁월함은 싸우지 않고 적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장군의 자세는 적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적의 군대가 합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다음으로 좋은 것은 전장에서 적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고, 가장 나쁜 정책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포위하는 것이다. 규칙은 가능한 한 성벽이 있는 도시를 포위하지 않는 것이다. 다양한 전쟁 도구를 준비하는 데는 무려 3개월이 걸리며, 흑산을 쌓는 데는 또 3개월이 더 걸린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장군은 마치 떼지어 몰려드는 개미처럼 부하들을 공격에 투입하여 결과적으로 부하의 3분의 1이 죽고 마을은 여전히 점령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이것이 포위 공격의 재앙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뛰어난 지도자는 싸움 없이 적의 군대를 제압하고 포위하지 않고 적의 도시를 함락시키며 장기적인 전쟁 없이 적의 왕국을 전복한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온전히 유지하며 제국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것이 계략으로 공격하는 방법이다. 전쟁의 원칙은 아군의 병력이 적군의 10배면 적군을 포위하고 5배면 적군을 공격하며 2배면 군대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 수가 비슷하면 싸울 수 있고, 수가 조금 모자라면 적을 피할 수 있으며, 모든 면에서 전혀 모자라면 역시 적을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군대가 끈질기게 싸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큰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게 된다. 무릇 장수는 국가를 보좌하는 것이다. 장수가 주도 면밀하게 국가를 보좌하면 반드시 강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허약해진다. 그러므로 군주가 군대에 대하여 근심을 끼치는 것은 3가지가 있다. 군이 전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군이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후퇴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것은 군을 속박하는 것이라 이른다. 또 3군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면서 간섭하면 군사들이 의혹을 일으키게 된다. 3군의 임기응변을 알지 못하면서 3군이 이미 미혹되고 또한 의심하게 되면 제후에게 환란이 이르게 된다. 이것을 일러 군사를 어지럽혀서 승리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승리를 알 수 있는 5가지가 있다. 싸울 상대와 싸워서는 안 될 상대를 정확히 아는 자는 승리한다. 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상하가 일치 단계라는 쪽이 승리한다. 자신을 준비한 채 준비되지 않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는 자는 승리한다. 이상 5가지를 아는 것은 승리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고 한다.
손자병법의 3편 모공편은 전투에서의 공격과 방어, 그리고 적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편에서는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어떻게 적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손자는 전투에서의 공격과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1. 공격의 중요성. 손자는 전쟁에서 공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전투에서의 승리는 공격의 성공 여부에 크게 의존하며 공격은 적의 힘을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 적의 힘을 무너뜨리기. 공격은 단순히 적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적의 사기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데도 중요하다. 적의 주요 목표나 자원을 공격하여 그들의 전투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빠른 결정과 실행. 공격은 신속하게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손자는 전투에서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의 방심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2. 방어의 원칙.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도 전투에서의 중요한 요소이다. 손자는 방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강한 방어선 구축. 방어를 위해서는 강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아군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손자는 지형을 활용하여 방어선을 강화하고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보의 중요성. 방어에서는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춰 방어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자는 정찰을 통해 적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3. 적과의 관계. 손자는 적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전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적과의 관계는 단순히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거나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한다. 동맹의 활용. 적과의 관계를 통해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손자는 적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리전. 적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손자는 적의 불안을 조성하거나 그들의 결속력을 해치는 방법을 통해 전투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한다. 4. 상황에 따른 전략. 손자는 전투에서의 전략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투의 결과는 여러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지형의 활용. 전투에서 지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손자는 지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군에게 유리한 전투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높은 지대에서 싸우는 것이나 좁은 길목에서 싸우는 것이 전투의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적의 전략 분석. 적의 전술과 전략을 분석하여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손자는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투에서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5. 전투의 결말. 모공편에서는 전투의 결말에 대한 원칙도 다룬다. 전투의 목표는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손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전투 평가. 전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전투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전투에서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 전투에 반영해야 한다. 손자는 이러한 평가가 향후 전투에서의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치적 목표 달성. 전투의 최종 목표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손자는 전투의 결과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전투에서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 결론. 모공표는 전투에서의 공격과 방어, 적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한다. 손자는 전투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히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정치, 경영, 심리전 등 여러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손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승리를 할 수 없도록 완벽한 수비 태세부터 갖추고 적에게 허점이 노출되어 아군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렸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군에 달려있고 아군의 승리는 적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군이 이길 수 없게는 할 수 있으나 적에게 반드시 이기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할 것을 알 수는 있으나 승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길 수 없는 자는 수비하는 것이요 이길 수 있는 자는 공격하는 것이다. 수비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공격하는 것은 힘이 여유가 있어서인 것이다.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구지의 밑에 숨고 공격을 잘하는 사람은 구천에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신속하다. 때문에 스스로 보전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누가 보아도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승리는 최선의 승리가 아니다. 역전분투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전했다는 말을 듣는 것도 최상의 선이 아니다. 깃털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하지 않고 해와 달을 보는 것을 눈이 밝다고 하지 않으며 뇌성병력을 듣는 것을 귀가 밝다고 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른바 전쟁을 잘한 자는 쉽게 이길 곳에서 승리한다. 따라서 전쟁을 잘하는 자의 승리에는 지혜로운 이름도 없고 용맹한 공로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좋지 않은 바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이미 패한 자에게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시종불패의 위치에 서서 적의 허점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승리하는 군사는 먼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난 뒤에 싸움을 걸고 패배하는 군사는 대책 없이 싸움을 시작하고 난 뒤에 승리를 갈구한다. 군사를 잘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선정을 베풀고 법을 보전한다. 그러므로 승리와 패전의 결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 병법에는 도, 양, 수, 칭, 승에 관한 5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이 5가지란 도는 국토가 넓고 좁음에 척도해 가는 것이고 양은 물자가 많고 적음에 물량에 관한 것이고 수는 인구가 많고 적음에 수량에 관한 것이고 칭은 전력의 강약에 관한 것이고 승은 승리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이다. 이 5가지 여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사는 일의 무게만큼의 큰 문제라도 수의 무게처럼
작은 것을 대하듯이 세심하게 대비하고, 패하는 군사는 반대로 수의 무게처럼 작은 것을 일의 무게만큼 큰 문제로 여겨서 비교한다. 따라서 승리하는 백성들의 싸움은 쌓인 물을 터서 청길의 골짜기 아래로 쏟아지는 것과 같은 형세이다. 손자병법의 4편, 군형편은 전투에서의 형세와 전략적 위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투의 성공 여부가 아군과 적군의 형세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황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손자는 전투에서의 형세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1. 형세의 정의. 형세는 전투에서의 상황과 조건을 의미하며 이는 지형, 날씨, 군사력, 병력의 배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손자는 형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형세는 단순히 물리적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전투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다. 2. 아군의 형세. 아군의 형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전투에서 매우 중요하다. 손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사력. 아군의 병력 규모와 훈련 수준, 무기 및 장비의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강한 군사력은 전투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군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면 전투에서의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 병력 배치. 병력의 배치와 전투 준비 상태는 전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손자는 적절한 지형을 활용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아군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기. 병사들의 사기와 정신적 준비 상태는 전투에서의 중요한 요소이다. 높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3. 적군의 형세. 적군의 형세를 분석하는 것도 전투에서의 승리에 필수적이다. 손자는 적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의 군사력. 적의 병력 규모, 훈련 수준, 전략 등을 분석하여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군이 공격할 시점을 결정하거나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다. 적의 배치와 상황. 적의 병력 배치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손자는 적의 방심을 이용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4. 상황에 따른 전략. 손자는 형세에 따라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세한 상황 활용. 아군이 유리한 형세에 있을 경우 공격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전투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불리한 상황에서의 방어. 반대로 아군이 불리한 형세에 있을 경우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 손자는 전투를 피하고 적의 공격을 저지하며 시간을 벌면서 아군의 형세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연한 전략.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손자는 유연하게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투 중 적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황에 맞게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속과 협력. 형세를 고려할 때 아군 내부의 결속과 협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손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지휘체계의 확립.
명확한 지휘 체계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지휘관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사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전달해야 한다. 병사들 간의 협력이 원활해야 전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투 준비의 일관성. 아군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관된 방식으로 전투에 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투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6. 형세의 변화. 손자는 전투 중 형세가 끊임없이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투 중에는 항상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형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변화하는 형세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결론. 형편편은 전투에서의 형세 분석과 그에 따른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손자는 아군과 적군의 형세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히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결정과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병세편. 군대의 세력.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많은 군사를 적은 군사 다스리듯이 할 수 있는 것은 분수에 달려 있고 많은 군사를 싸우게 할 때 마치 소수의 군사를 싸우게 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혁명에 달려 있다. 3군의 많은 군사가 반드시 적을 맞이하여 패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정의 전법을 잘 구사하는 까닭이고 병력을 더하여 숫돌로서 새알을 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허실의 전법을 잘 구사한 까닭이다. 무릇 전쟁이라는 것은 정도로서 맞서고 변칙적인 기법의 전술을 잘 구사하는 자가 승리한다. 따라서 기법의 전술을 구사하는 자는 그 변화가 천지처럼 무궁무진하고 다함이 없는 것이 마치 장강과 황하와 같다.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은 해와 달이요. 소멸하였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소리는 5가지에 지나지 않으나 그 변화는 다 들을 수가 없다. 빛깔은 5가지에 지나지 않으나 그 빛깔의 변화는 다 볼 수가 없다. 맛은 5가지에 지나지 않으나 그 맛의 변화는 다 맛볼 수가 없다. 전쟁의 형세는 기와 정에 지나지 않으나 기와 정의 변화는 속속들이 깊이 다 연구할 수가 없다. 기와 정이 서로 만들어내는 것은 순환의 끝이 없음과 같은 것으로 어느 누가 능히 이를 다할 것인가.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빨라서 돌을 뜨게 하는 것은 기세요. 독수리처럼 빨라서 새의 목을 부수고 날개를 꺾는 것은 절도이다. 그런 까닭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그 기세가 험하고 그 절도가 짧은 것이다. 기세는 쇠 뇌를 당긴 것과 같고 절도는 길을 바라는 것과 같다. 이에 어지러이 얽혀 싸움이 혼란스러워져도 대오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혼란하게 뒤섞여 진의 모양이 둥글게 되더라도 싸움에 패하게 하지 못한다. 어지러움은 다스림에서 생기고 겁은 용기에서 생기며 약함은 강함에서 생긴다. 다스림과 어지러움은 수에 달려 있다. 용기와 겁내는 일은 태세에 달려 있다. 강함과 약함은 형세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적을 잘 움직이는 자가 형세를 나타내면 적은 반드시 이것을 따르고 주면 적은 반드시 이것을 취하니 이익을 미끼로 던져 적을 유인하고
군사를 잠복시킨 뒤에 기다리게 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기세로서 승리를 추구하고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또 책임지우지도 않는다. 때문에 인재를 잘 가려서 세력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세력을 맡은 자가 싸우는 것은 마치 나무나 돌을 굴리는 것과 같이 한다. 나무나 돌의 성질은 안정되면 정지하고 위태하면 움직이며 모가 나면 멈추고 둥글면 구른다. 그러므로 싸움을 잘하는 자는 둥근 돌을 천길이나 되는 산 위에서 구르는 것과 같다. 손자병법의 5편 병세편은 전투에서의 에너지와 전투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편에서는 전투의 성공이 아군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너지의 개념을 전투에서의 힘과 자원으로 확장하여 설명한다. 손자는 전투에서의 에너지 관리와 그 활용에 대한 여러 원칙을 제시한다. 1. 에너지의 개념. 손자는 에너지를 전투에서의 힘과 자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에너지는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군사력, 물자, 정보, 병사들의 사기 등이 포함된다. 전투에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가 된다. 2.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전투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집중과 분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자는 전투에서의 힘을 한 곳에 집중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에너지를 분산하면 전투의 효과가 감소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손자는 적의 방심이나 약점을 파악하여 기습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말한다. 전투의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할 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3. 에너지의 조화. 손자는 전투에서 에너지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각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병력과 자원의 조화. 병력과 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 무리한 병력 동원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자원 투입은 전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손자는 상황에 맞게 병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적 요소의 고려. 전투에서의 에너지는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소도 포함된다. 병사들의 사기와 의지가 높아야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손자는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전투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4. 적의 에너지 분석. 전투에서 아군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의 에너지도 분석해야 한다. 적의 힘과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적의 강점과 약점 파악. 손자는 적의 군사력, 자원, 사기 등을 분석하여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아군이 공격할 시점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적의 에너지 소모 전략. 적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전략도 중요하다. 손자는 적이 힘을 소진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들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법을 통해 전투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5. 전투의 흐름과 에너지 관리. 전투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전투 중 상황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손자는 항상 현재의 형세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에너지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투의 흐름을 읽고 필요시 에너지를 재분배하거나 전술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투의 리듬 이해. 전투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진행된다. 손자는 이 리듬을 이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에너지를 집중하거나 분산하는 것이 전투에서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결론. 에너지편은 전투에서의 에너지 관리와 그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손자는 전투의 성공이 아군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승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히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원 관리, 팀워크, 효율성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